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,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. 요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잠이라는 영화가 뜨길래 그거 보다가 너무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가족들은 한때 6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살았었습니다. 이게 할아버지 건물인데 그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의류회사, 디자인회사 등등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 빌딩 꼭대기가 원래 지어지면서부터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평수가 엄청나게 큽니다.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은 세를 주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.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할머니 혼자서 건물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집이 너무 넓어서 허허벌판이니까 너희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아라 해서 살게 된 거예요. 또 상속 문제 같은 것도 있고. 아무튼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형이랑 저랑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. 이 일을 겪은 거는 동시에 같이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겪었던 일입니다. 이 집에서 살게 되고 한 2달쯤인가 지나서 형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먼저 그 집이 거실 한 개에 방이 5개입니다. 우리 형제들은 각각 방을 1개씩 썼고 부모님 한 방, 할머니 한 방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. 아무튼 어느 날 한밤중에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거실로 나왔는데 형이 그 불 다 꺼진 거실 중앙에 서서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. 알 수 없는 말로. 그래서 야, 너 뭐해? 하고 말을 걸자 갑자기 아무 대답도 없이 막 부모님 방문 앞에 갔다가 할머니 방문 앞에 갔다가 이렇게 거실을 한 바퀴 쫙 둘러보다가 갑자기 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대답 한마디 없이 눈길 한 번 안 주고.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다가 이야기를 했어요. 야, 너 어젯밤에 왜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? 쭝얼거리면서?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, 아빠, 얘 목류병 같아. 어제 막 쭝얼거리면서 혼자 거실 돌아다녔다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상 행동들을 밤마다 반복을 하더라고요.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 앞에 가서 혼자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멍하니 창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야, 방으로 가, 뭐해? 했더니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. 서 있는 자세로. 이제 그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 난 뒤에 이거 진짜 목류병이구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. 근데 형이 진짜 목류병 소견이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저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잘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저는 멀쩡했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수면 중 보행, 그러니까 자면서 걷는 증상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어디 부딪히거나 다칠까 봐서 모서리 뾰족한 물건들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그러던 어느 한날이었는데 화장실 간다고 제가 또 밤늦게 거실로 나왔던 날이었습니다. 근데 형이 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화면도 안 나오고 있는 TV 앞에서 혼자 실실 쪼개고 있길래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, 야, 뭐해? 하고 말을 걸자 얘가 그러는 거예요. 나 보고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라. 이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. 원래 막 거실 걷고 말하고 할 때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막 그런 수준이었는데 아예 뭔가 대화가 되는 느낌처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새끼 뭐야? 하고 보고 있는데 뭔가 조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. 뭐랄까? 진짜 좀 표정도 평소에 웃는 거랑 다르게 조금 이질적이었어요.
하여 제가 이거 엄마 아빠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으로 가서 엄마 아빠 깨웠습니다. 형 이상하다고. 그리고 이제 거실로 데리고 나왔는데 얘 눈동자가 TV에 고정이 돼가지고는 멍하게 막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형을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아씨 베개 때문에 저 방에 못 있겠다고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사단이 나자 이제 잠기 밝은 할머니까지 나와서 지켜보는데 할머니가 문 열고 방을 나오는 순간이었어요. 형이 갑자기 에이씨 쩔망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에 핏기가 확 가시면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.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식은땀이 싹 맺혀오는 거예요. 진짜 땀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. 아무튼 모든 가족들은 식겁을 해가지고 형 주변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막 흔들고 괜찮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눈을 뜨더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부터 형이 더 이상 목류병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분명히 제 기억엔 그게 마지막 증상이었어요. 물론 그 증상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다음에 엄마가 형 데리고 가서 병원 가서 약까지 타먹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. 형이 목류병도 목류병인데 그때 귀신 들린 것 같다고 하면서요. 그 마지막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엄마가 이불 빨래 한다고 온 집안에 있는 이불이랑 베갯잎을 전부 다 벗기는 중이었는데 형 방에 있는 베갯잎을 벗기는데 그 안에 노란색 부적이 한 장 들어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뭐야?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?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적에 연상되는 인물이 할머니 하나뿐이라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. 어머니, 이거 어머니가 넣어놓으신 거예요? 근데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형의 목류병을 애초에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. 그래서 형이 그 증상을 보인 걸 처음에 알고 나서부터 뭐 인근 점집 같은 데 가서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. 우리 손자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. 그랬더니 부적 한 장을 지어주면서 이거 본인만 알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손자 베갯잎 안쪽에다가 넣어놔라. 뭐 이렇게 하셨대요. 그게 귀신 쫓는 부적이라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한테서 빠져나온 귀신이 이 집에 깃들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막 냉장고 뒤에랑 엄마 방 침대 밑이랑 여기저기 몰래 다 부적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.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형의 증상이 좋아지고 나자 할머니가 집에 귀신 들지 말라고 또 무슨 벼락 맞은 나뭇가지인가 뭐 그런 걸 구해왔어요. 그래가지고 집 들어오는 계단 통로에 놔두고는 치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부적은 엄마한테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. 고등학교 때. 병원에서는 형을 목류병으로 진단을 했지만 부모님도 저도 아직도 그날 진짜 희한하긴 했다 하고 회상을 하는 게 엄마가 형의 베개 속에서 부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할머니 말고는 누구도 그걸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날 형이 갑자기 뭐 베개 때문에 방에 있기 싫다고 하고 물론 그때는 진짜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또 막 저 할망구 때문이라면서 할머니 노려보던 거 생각하면 이제 와서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.